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지훈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차혜경 전 양산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항정신성 물질인 GHB, 일명 물뽕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현재 관련 사건 신고 건수가 없어 청정 지역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 도내에서 GHB, 물뽕 관련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없다라고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요. 네, 최근에 경남에서도 이제 물뽕 관련, 일명 물뽕이죠. 물뽕이라고 하는데 관련 사범이 잇따라 적발이 돼서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아마 처음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항정신성 물질인 일명 물뽕이라고 합니다. 이 물뽕이 무색무취한 마약으로 졸음과 환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빠른 네. 시간에 체내로 배출되면서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네. 하죠. 그래서 경남에서는 어찌됐든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네. 이제 30대 A씨가 실제로 이제 이걸 인터넷으로 SNS로 구매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아마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다가 작년만 해도 한 15명 정도가 일단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구매하려고 더 사기를 당하는 네. 경우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 도내 마약 사범을 조금 보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2017년하고 2018년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에는 한 651건 정도 됐고요. 2018년에는 한 529건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는 줄었는데 이게 특이한 게 10대에서 30대 이 사실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약 2배 정도, 특히 20대 정도는 2배 정도로 높아서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약은 그 소지를 하거나 그 투약, 판매, 유통까지도 모든 것이 범죄 행위로 됩니다. 그리고 구매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형사처벌이 된다고 아마 경찰청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고 이건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약물로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이런 약물로 인한 범죄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통 자체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라도 구매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 사용 자체 당연히 이제 마약류이기 때문에 경각심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한테 이제 훨씬 위험하죠. 근데 저희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한참 이제 사회활동 할 때 그때 보면 남자분들 한두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술집 갔는데 무슨 조금 독한 술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나올 때 바가지 쓰거나 적어도 내가 한번 경험했거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체임제류라든지 이런 걸 섞었던 일들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남자들도 당합니다. 남자들도 당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스스로 주의를 당부한다는 게 참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다가 이게 또 이 체임제 종류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갑자기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취해서 그런 건지 확실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시비비 할 때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따질 수도 없고 그러고 이제 결국은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어떤 음료나 이게 술을 안 마시는 게 상책인데 그게 이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요즘 사람이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 사기를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만 본인도 당하듯이 이제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돼지라든지 소를 교미를 시킬 때 흥분제 종류를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그걸 막 사용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는 아까 말하신 것처럼 이번 소위 말하는 물뽕 이 약품은 흔적이 없고 너무나 이렇게 소멸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범죄의 어떤 증거 소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버닝썬이나 이런 데 보면 유학을 갔다 오거나 외국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이 외국에 봤더니 그냥 뭐 일반적으로 쓰더라. 심지어 뭐 네. 저도 이렇게 몇 번 봤으니까 길거리 농구하다가도 한 번씩 이걸 대마초를 하거나 물뽕 같은 걸 맞고 이러면서 그냥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젖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런 서울 중심부 유흥 문화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확산되는 분위기,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주의 홍보가 좀 각별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 마약에 관련된 주의나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 보면 좀 그런 게 느슨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신종 약물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더 이것들도 충분히 범죄가 된다는 걸 나라에 좀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해주고, 뭐 개인 스스로 감시 경각하는 것들은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약물 관련해서 범죄나 일어나고 확산되는 게 처음에는 전부 다 이제 뭐 어떤 걸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체 뭐 이런 약물 자체는 굉장히 몸에도 안 좋고 당연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호기심이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지 않은가 합니다. 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22일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내내 계속되고 있는데요. 돈의 시군이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 모습입니다. 수장을 잃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 내용과 함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곧 예산 시즌이죠. 이미 시작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국비 확보는 매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 신규 사업을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업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될 필요성, 그다음 근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득할 이제 명목을 만드는 거죠. 네. 만들어서 이제 3월부터 실국소장들이 정부 각 부처와 특히 국회를 방문해서 네. 이제 설득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든 어쨌든 네. 동향이든 여러 가지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리 예산을 주입사하고 아마 읍조를 하러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월이면 곧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6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실제로 심의가 있어서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지금 예산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됐을 때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면서 도정 공백에 있으면서 이런 국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이 걸린 거 맞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 하나 뭐 잠깐 부재 중인데 그게 무슨 나라에서 다 이미 해놓은 예산을 호들갑을 떤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좀 전에 이제 전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결국에 이 추가로 계속해서 그 예산들을 실제로 계획상에서만 4조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들이 네. 지속적으로 해마다 따와야 되는데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 이제 김경수 지사가 현 정부 실세로서 김경수 지사라는 어떤 브랜드로서 가져온 그 네. 국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확보한 국비가 실제로 세부적으로 이게 내려올 때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도청 공무원이 그 중앙부처에 그 국비 관련해서 방문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국비는 이제 올해 국비 이제 확보는 심지어 이제 국비 확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 4조 원 이게 땄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제 사실 지자체 예산 관계자들이 중앙부처 이 사람들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지사님이 전화해서 지사가 전화해서 뭐 역할을 해준다거나 이런 네. 아주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하나 제가 간단히 들어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KTX 저희가 예산 확보했다고 지금 예타 면제 예. 결정됐죠. 예. 근데 그건 전체 9개 단계 중에 3단계만 해결이 된 겁니다. 네.
이제 뭐 그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토지 보상 받고 그 다음에 또 시공을 하고 시공이 다 끝나서 준공이 됐어도 시운전을 또 한 6개월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15년, 20년 걸리는데 그 기간을 이렇게 좁혀주는 게 결국은 예산도 절감되고 예산을 따오는 행위고 네. 그걸 좁힐 수 있는 사람은 도지사라는 거죠.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빨간 등 켜진 게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일선 지자체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뭐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8일 날 창원시에서 열린 국비확보 추진 대책 보고에서 이런 불안감, 지자체의 불안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에서는 18일 날 네. 그 허성무 시장 주재로 2020년 국비 확보 추진 대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네. 빠른 그 행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의 부재로 인해서 창원시의 국비 확보가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걱정이 그 안에서도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들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몇 대 몇 이래서 나눠서 실제로 어느 게 더 많으냐, 그 국비를 더 늘리느냐 역할도 사실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의 역할이 크고요. 네. 그래서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김경수 도지사의 그 부재가 크게 다 와닿고 또 네.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김경수 도지사의 부재가 엄청나게 크게 이게 와닿고 그리고 빨리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초, 그다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이제 대담을 네, 했었거든요. 네. 지난 대담을 진행하고 올해 이제 큰 현안 사업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는데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지자체의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큰 사업들이 대부분 많고 그 부분 대부분 당연히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런 걱정하고 겹쳐지면서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도 많은데 어떤 도내에서 좀 대표적인 이런 큰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서부 경남 고속철 KTX만 네.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 기회에 공부 삼아서 제가 쭉 리스트를 좀 맞는데 네. 어찌됐든 국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만 제가 좀 간추려 봤어요. 네. 제일 급한 게 남부 내륙철도 기본 설계비가 올해는 뭐 다른 시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큰 돈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남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항 우리 신항에 이번에 됐죠. 근데 그 신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동부가 물류 플랫폼 네. 그 단지 선적 하역만 하는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한 기능, 네. 물건을 사고 팔기도 좀 손쉽게 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초 비용이 들어갈 거고 김해 쪽에서는 가야 역사 문화 환경 정비 사업이 2단계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려가 좀 되고요. 1단계는 이제 신청을 됐었고 그다음에 거제하고 마산 사이 국도 5호선이 있는데 네. 이제 올해의 목표는 해상 구간이 있어요. 그 중에 그걸 조기 착공하는 게 목표인데 그 부분. 그다음에 통영 마리나 비즈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재료 연구소로 돼 있는데 재료 연구원으로 승격을 하면 굉장히 그게 저희가 경남도가 재료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커집니다. 비중이. 네. 그것도 지금 올해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고 항공 ICT 사천이나 이쪽에는 사천 고성 이쪽에는 항공 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네. 그다음에 경남형 스마트팜 농장이나 어업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하게 하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실증 단지를 구축을 해야 되고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수소 액화 네. 저장 장치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남 경제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첫 걸음을 떼야 되고 경남 스타트업 파크 조성, 그다음에 경남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조성 이렇게 거의 한 15가지를 제가 간추려 봤는데 네.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 거제 통영 진해가 지난해 고용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서 굉장히 그렇죠. 정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연장 신청을 올해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그 도지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네.
뭐 이런 지역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뭐 김경수 지사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런 도민들의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어요.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인사들이 경남도청을 찾았죠. 이제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도에서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네. 어떤 좋은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주요 당직자와 그리고 당대표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옮겨다 놨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방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 목적이 그 예산 정책 협의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광역 단체의 예산을 실제로 이제 중앙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각 해당되는 부처의 뭐 수장들하고 다 같이 오시는 그런 그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맨 처음 온 곳이 이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김경수 지사의 공백을 좀 메꿔주고자 민주당에서 좀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냐라고 했고요. 이제 여기서 와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타 그 조사가 면제되었지만 어쨌든 설계가 빨리 되도록 빨리 조기 착공도대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무적인 건 이게 8대2가 국비와 지방세와 국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2020년 7대3까지 아마 높여보겠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강력히 이야기했던 스마트 산단 네. 이 부분도 또 언급을 했었고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중앙행정 권한과 자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는 그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고 이것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그 지방에다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네.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제조업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경남이 지금 조선자동차 등의 산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인지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지역에 민원에 대해서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른 최고위원의 말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남도가 건의한 거제 통영진의 그 고용 산업 위기 그 지역으로 지정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슈되는 부분을 좀 챙겨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강력하게 지원을 하지 않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인사들이 방문에 앞서서 또 정부에서도 챙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청을 또 방문해서 이제 도정 공백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다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꼭 마치 부모 없는 아이처럼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정부 수장이 왔다는 건 그만큼 도지사 부재라는 상황이 위중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이 되는 제스처죠. 그 이제 제가 아까 15가지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열거를 했는데 그 중에 행안부 장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언급된 누락된 게 몇 개 있는데 그 김해 신공항 쟁점제 거기에 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말을 되게 아꼈어요. 이제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산단 그 전에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오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돕겠다고 했었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 해소 대책 이것도 잘 살펴보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에 사실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남부 내륙 철도의 종착점이 거제시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 장관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우스갯소리로 그 경남 상남도 공무원들이 들어 누워서 한번 액션을 취해 보십시오. 그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돕겠다는 표현에 그 뉘앙스를 풍긴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도정 공백을 자기가 나서 좀 챙겨주겠다는 여러 가지 도움 주는 역할들 또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갔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민주당 여권에서도 이렇게 돕는다고 했을 때는 뭐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쁜 소식이긴 한데 이런 도움의 손길 이 경남도의 어떤 국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뉴스를 조금 서칭을 했었거든요. 검색을 네. 해보니 대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김경수 도지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쨌든 이해찬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회의를 그 경상남도에서 했다는 의미, 네. 그리고 또 그 김부경 행자부 장관까지 와서 여기서 돕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경상남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시 해야 될 것과 지금 못한 것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될 네. 것을 너무나 정확히 많이 알고 와서 실제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 사실 돕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네.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조금 또 이제 이게 정쟁에 또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예산이 지금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와서 하는 네. 건 4월 그 보궐선거 때문에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너무 생색내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그 보수 언론에서는 김경수 지사 살리기 뭐 대회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네. 이야기인데 실제로 저도 시의원을 해봤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서는 여야 정쟁이 있어서는 안 그럼요.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경상남도는 지금 위기의 이 네. 지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이런 정쟁을 앞세우지 마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 예산의 확보에선 사실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쨌든 신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신규 사업은 어쨌든 처음에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다음에 다시 이걸 거론하기엔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이때까지 노력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이어서 여야 정쟁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물론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챙기겠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제 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금 흘러갈지 좀 두 분께 한번 좀 예측을 좀 부탁을 드려볼 텐데 먼저 차혜경 전 의원님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닥 문제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저희 예산을 이렇게 우리 확보하는 것을 시의 이제 양산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인맥입니다. 인맥이고 실제로 그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를 네.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정도의 노력이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정쟁의 대상이기보다는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죄송스럽지만 저는 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아무튼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어떤 실제 어떤 잘잘못 재판을 떠나서 네. 지금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도정 공백이 지속되면 될수록 그 예산 확보 디테일로 들어가면 갈수록 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런 기간들이 이제 가능하면 짧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핑크빛 그 꿈만 꿀 수는 없는 상황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나쁜 상황 중에서 그나마 좀 낫다라는 평가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나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진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거는 누구나 또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또 정치인들 또 도민들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나쁜 결과가 최대한 작게 어떤 그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당정청의 도정 공백 지원 사격을 총선용 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다수의 도민과 도내 지자체는 크고 작은 현안 앞에서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 확보의 수순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